네, 반갑습니다. 금융의 정석입니다. 지난번에 게시해드렸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영상 다들 보셨죠? 관련된 문의가 정말 엄청 났었는데요. 다들 전환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약통장 관련해서 영상을 2개를 별도로 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매월 2만원을 넣어야 될지 10만원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서 오늘 딱 정해드리려고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청약통장에 얼마를 넣고 계신가요? 저는 매월 2만원을 넣고 있는데요. 제 주변 사람을 보면 10만원씩 넣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2만원을 넣고 있는데 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만원을 넣고 있으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청약통장을 나중에 사용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청약통장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냥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주택청약통장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제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주택청약 영상 2가지를 꼭 나중에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청약통장하고 주택 분양하고 더 세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지 내가 2만원을 낼지 10만원을 낼지를 딱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금 통장은 없어도 주택 청약 통장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매월 납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냥 남들이 가입하니까 나도 가입한 거고, 그냥 뭔가 이 통장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선 가입은 해놓고 매월 얼마씩 내고 있을 거예요. 다만 확실한 것은 주택 청약 통장은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목돈을 만든다거나 금리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만드는 통장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얼마씩 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공공분양이냐 민영분양이냐 이거 2가지 분류만 이해하시면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딱 정할 수 있어요. 보통 분양 관련 기사를 보면 300대1, 400대1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죠? 이런 아파트 분양할 때마다 딱 2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민영분양과 공공분양으로.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민영분양은 사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브랜드 아파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미리 답을 딱 알려드릴게요. 내가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월 10만원씩 내시면 되고요. 내가 민영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월 2만원씩만 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공공분양에서의 분양 조건과 민영분양에서의 분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분양 공고에서 1순위가 되어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그럼 1순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분양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우선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으면 완공됐을 때 시세 대비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가 완공되면 보통 2, 3억씩은 그냥 앉아서 번다라고 해서 분양 당첨이 로또 당첨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그 몰리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유리한 고지에 선다라는 것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가지고 경쟁자들에 대비해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분양 아파트 호수는 100개인데 1000명이 지원했다라고 쳐보세요. 당연히 개인별로 무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나래비를 세우겠죠. 그 점수를 높게 받아야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공공분양부터 살펴볼게요.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우선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공공분양에 있어서 1순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굉장히 쉬워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첨이 될까요? 아니죠. 그 1순위들끼리 또 경쟁이 붙어요. 거기에서 이제 몇 회를 납입했느냐, 인정되는 금액을 얼마까지 넣었느냐, 이런 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공공분양에서 1순위가 되는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보시는 표처럼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면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12번 이상이면 되고요. 비수도권이면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번 이상이면 누구나 다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해보면 다 1순위입니다. 그래서 1순위들끼리 경쟁이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그럼 1순위 내 경쟁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납입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적당한 평수의 공공분양이라면 매월 10만원씩 납부해야지 제일 높은 고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10만원이냐면 공공분양 청약을 할 때 한 회당 납입되는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지만 한 번당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라는 겁니다. 즉 제가 50만원씩 4번을 납부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나는 200만 원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매월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총 4번 40만 원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납입 금액으로. 아시겠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고덕강일 4단지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 평수 당첨 커트라인이 1960만 원이었어요. 월 10만 원씩 인정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년 4개월을 부어야지 겨우 당첨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첨되기 어려운지 알겠죠? 오래 넣어야 됩니다. 10만 원씩 계속. 이처럼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목표로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셔야 돼요. 참고로 일찍 만들면 그럼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은 최대 24번까지만 해줘요. 즉 2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만 17세부터 가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댓글에서도 그냥 월 2만 원씩만 넣어라 라고 많이 권장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민영주택을 알아볼게요.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금액하고 예치 금액이 중요해요.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입 기간이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 기준 예치금을 맞추기만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 12개월만 지나면 되고요. 투기 청약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24개월만 지나면 되겠죠. 그럼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102제곱미터 이하 서울이라면 어떨까요? 우선 서울은 전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경과해야지 무조건 1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청약하는 시점 전에 납입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영분양의 경우에는 매월 납입을 얼마씩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매월 납입 최소 금액인 2만 원만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2만 원씩 넣어서 언제 300만 원 채우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영분양은 납입 금액이 예치금 대비해서 부족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까지만 그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에 그냥 납입해버리면 전액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최소 납입해야 되는 2만 원씩만 내나가면서 내가 분양받고 싶은 곳이 있어서 청약을 넣을 때 그 부족한 금액만큼 일시금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불필요하게 넣지 않은 금액들 아껴서 다른 재테크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민영분양은 누구나 다 사실상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평가 기준인 가점제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분양은 1순위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분양받고자 했던 면적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라든지 인정 금액이라든지 납입 횟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됐었죠. 민영분양은 1순위들 경쟁해서 별도의 가점제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요. 가점제 종류에는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 당첨을 노린다면 역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 가입기간 점수 만점을 확보해야겠죠. 참고로 작년도 청약 당첨자의 평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서울은 73개월, 경기는 68개월, 부산이나 울산은 6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 이후에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60점대라고 해요. 사실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69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영분양도 얼마나 당첨되기 힘든지 아시겠죠? 공공분양은 물량이 너무 적고 민영분양은 당첨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분양이 로또다 라는 말 하는 거죠. 개인별로 청약 가점이 몇 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나중에 돈을 모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내가 민영분양을 할지 공공분양을 목표로 할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정하느냐라는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10년 후 모습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매월 얼마씩 모을 수 있고 10년 후에 얼마만큼 모아놓을 수 있을지 그 시점에 내가 공공분양을 받을지 민영분양을 받을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득 기준으로 정미래에 예측이 안 돼서 내가 공공분양을 하는 게 좋을지 민영분양을 노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빵으로 그냥 매월 10만 원씩 넣으면 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는 것은 월 2만 원 이상 넣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영분양 조건도 충족되고요. 공공분양 조건도 충족돼요. 그래서 공공분양도 넣어보고 민영분양도 넣어보고 다 넣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공공분양 당첨되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넣을 자신이 없어서 민영분양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만 원씩 납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월 8만 원씩 아낀 돈으로 다른 재테크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공공분양이든 민영분양이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많은 조건을 맞추기도 해야 되고요. 많은 운까지도 따라야 됩니다. 게다가 내가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파트 분양에 필수적인 청약통장,
분양 목적에 맞는 조건들 잘 준비하셔서 1순위로 경쟁을 하셔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향후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계정석 채널에서는 질 좋은 금융 상품들이나 돈이 되는 정부 정책들,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금융 상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